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판사 출신인 심평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 변호사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곧 드러날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을 섣불리 채택하고 그의 기초에 탄핵 인용 쪽에 선다면 그 재판관은 앞으로 변호사업에 지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나마 탄핵 각하 쪽으로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오현 전 동명대 교수는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곤 했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두 겸허한 자세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심평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이란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자꾸 미뤄진다. 별별 추측이 난무한다. 그런데 재판관들 사이의 평의가 아직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는 분석은 확실한 것 같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 12.3 비상계엄 후 바로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다. 권력의 중심은 야당 쪽으로 급속히 이전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야당이 이끄는 대로 내란몰이에 눈에 불을 켰다. 무엇보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기 어렵다는 대다수의 헌법학자와 형법학자들의 견해는 철저히 무시하고 비상계엄 핵심 인사들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를 정광석화처럼 해버렸다. 심평 변호사는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대행의 주도로 재판 역시 속전속결로 한다는 구상하에 멋모르는 헌법연구관 몇 명으로 하여금 시나리오를 짜게 해서 그대로 시행해 나갔다. 재판의 과정에서는 초시계까지 들이대는 식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형사소송법 위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사와 구속, 재판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치주의 파괴의 야만적인 행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여실히 알려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야당 쪽이 기댄 87 체제에 대한 강한 저항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친중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세계관과 카톡 검열로 상징되는 그들의 전체주의적 성향에 대한 세찬 거부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 저항은 점차 87 체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고자 하는 거대한 시민운동, 시민혁명으로 나아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극적으로 올라가며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와중에 초기 내란몰이의 일방적인 수사와 기소를 뒷받침한 진술들이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나 희대 간인이라고 할 홍장원 등의 주도로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징표가 속속 드러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되지 않은 채 종결되어 버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심평 변호사가 밝힌 희대 간인은 간신할 때 간자고 사람인입니다. 즉 간신 같은 사람, 홍장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직면에 있는 딜레마를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써야 한다. 그런데 우선 비상계엄 여러 국면에서의 사실 확정이 쉽지 않다. 증거의 오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오염의 정도에 관하여는 살짝 맛만 보았을 뿐 아직 그 실체가 흐리다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관들이 곧 드러날 실체적 진실과 다른 거짓을 섣불리 채택하고 그에 기초하여
탄핵의 인용 쪽에 선다면 그 재판관은 변호사업의 지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시민혁명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87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국민들의 소망은 워낙에 간절하다. 아마 일부 재판관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아득한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또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직면한 딜레마는 자업자득이라면서 그나마 탄핵을 각하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안이한 판단으로 재판 절차를 폭주시키며 인류가 수백 년간에 걸쳐 쌓아올린 재판 절차에 관한 금자탑을 허물어뜨린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수사나 기소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들며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탄핵의 각하 쪽으로 빠지는 것이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이 아닐까. 여러분, 심평 변호사가 예리하게 지적한 대로 만약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엉터리인 상황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앞으로 한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대각성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처럼 그때 그 황당한 엉터리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응징받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막 무리하게 탄핵 인용을 한다면 그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관들 개인이 앞으로 대단히 힘든 삶을 걸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지낸 뒤 동명대 교수를 지냈던 권오연 전 교수, 소셜미디어 세계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입니다. 권오연 전 동명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아직 중대한 고비를 남겨두고 있지만 돌이켜보니 윤 대통령에겐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곤 했다. 첫째, 비상계엄 때 누구 하나 사상자도 없고 체포된 사람 없이 끝난 게 천운이었다. 군이나 경찰 등에서 누구 하나라도 오버해서 불상사가 일어났더라면 100% 내란죄를 뒤집었을 뻔했다. 둘째, 한동훈의 협박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에게 일임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과 이재명이 오버해서 윤통을 더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윤통도 포기하고 그대로 끝났을 것이다. 셋째, 12.12 담화문 발표는 신의 한 수였다. 담화문이 없었다면 청년들이 반탄운동, 즉 탄핵반대운동에 참여할 일도 없었고 지지율도 계속 고꾸라져 그대로 끝날 뻔했다. 넷째,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공을 다투지 않고 법대로 경찰에서 수사를 주관했더라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쯤 암담한 처지에 처했을 것이다. 다섯째, 문영배와 정청래가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빼는 자충수를 둔 게 전화위복이 됐다. 여섯째, 전환기를 비롯한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해 돕지 않았다면 여론전 등에서 매우 힘들어지고 반전의 기회를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곱 번째, 서부지법 우들 판사, 즉 우리법연구의 판사들과 공수처, 경찰, 검찰 등의 연이은 불법적 무리수가 없었다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없었고 위험한 상황에 몰릴 뻔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의 발생은 더불당의 자살골과 결정적 순간마다 윤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많은 조합들 중 단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하늘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본다.
제갈량이 사마이를 계곡에 유인한 후 화공작전을 펴서 죽음에 몰아넣기 직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실패하자 탄식하며 사람이 이를 꾀할 수는 있지만 성사 여부는 하늘에 달렸다. 즉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했다. 윤통 지지자들은 모두 겸허한 자세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오현 전 동명대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심평 변호사의 글도 그렇고 권오현 교수의 글도 그렇고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학부모 단체들이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과 행동하는 엄마들,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 청년연대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는 단순히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렇게 부패한 조직은 근본적 개혁 없이 다시 공정성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개혁을 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서라도 부정부패와 비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게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를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불공정 행위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어떠한 기회를 얻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냐고 물으면서 선관위 부정채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내 모든 부정채용 및 고용세습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부정채용된 자녀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전원 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서 조직 전반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조직적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자정 능력도 노력도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학부모 단체가 지금 강조하고 있다시피 선관위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선관위와 관련된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리,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선관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해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다시는 나쁜 짓들을 못하게 아주 발본색원하고 관련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저따위 공무원 조직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저런 자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갖고 봉급을 받고 거기다가 온갖 나쁜 짓까지 해왔으니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